100% 믿을 수 있는 친구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99%는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0% 믿고 평생 친구라고 의지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친구는 저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데 저는 계속 우라가 치밀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엮여 있어서 자주 봐야 하는데 제가 섭섭함을 참고 이 친구를 계속 만나야 할까요? 그러자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100%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본인이 100%를 믿었기 때문에 1%만 잘못해도 친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 친구는 애시당초 90수 프로의 친구였어요. 그만한 친구 지금 딴 데 가서 구할 수 있나요? 99%짜리 친구 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100%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금반지가 보입니다. 질문했습니다. 이거 100% 순금인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 99% 금입니다. 그럼 가짜입니다. 기준이 100%라면 99%도 가짜입니다. 그런데 99%면 금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 99%짜리 금을 버리겠습니까? 99%도 충분히 좋은데 100%가 아니라서 버리는 꼴이 됩니다. 버리고 나면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99% 찾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인 줄 알았는데 99%인 것을 알게 되어서 상처를 입었는데 이거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99%도 좋은 거니까 가지고 있으시겠습니까? 이때 본인의 마음을 따르면 됩니다.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가지고 싶으면 가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하면 배우자는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남보다는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법륜 스님이 100%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에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에도 100%는 존재하지 않아요. 보통 1m라는 이야기를 할 때 1m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0.9999m라든지 1.000001m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1m에 가까운 근사치를 1m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100%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나 내가 칭찬을 했을 때 상대가 나를 칭찬할 확률이 높을 수는 있지요. 내가 상대를 비난하면 상대가 나를 비난할 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칭찬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칭찬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믿으면 내가 상대방을 믿지 않을 때보다 나를 신뢰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갈 뿐입니다. 내가 좋은 말을 했을 때, 나쁜 말을 했을 때보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확률이 높겠구나 그뿐입니다. 세상에 친구를 사귈 때 동네 깡패들보다 조금 더 믿을 수 있다.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질 나쁜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싶으면 계속 친구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와 모든 걸 함께 해줄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다름을 인정하라. 사람들은 선호도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가족처럼 예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양이 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보기만 해도 기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뱀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에서는 뱀을 애완용 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인마트에 가면 애완용 뱀을 팔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쥐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애완용으로 쥐를 키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인 성향에 안 맞으면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느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인생 상담을 하는 것을 두고 여러분은 스님이 우리 사는데 가까이 와서 내 고민을 들어주고 대화해주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스님들은 스님이 됐으면 법문을 해야지 중이 돼서 체면 깎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열렬히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성향이 다릅니다. 취향도, 생각도, 가치관도 다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취향만,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되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하십시오. 첫 번째의 다름을 인정하고 두 번째의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하면 세상에 갈등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배우자가 나와 식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대로 말한다고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얘들은 학교를 보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좋은 방과 책상도 주는데 공부를 안 하니 이해를 못하지요. 선생님을 채용할 때 모범생으로 착실하게 자란 사람들보다 과거 중고등학생 때 사고를 쳤거나 생각을 크게 뉘우치고 착실히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된 사람을 채용하면 아이들이 농땡이를 쳐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때는 그랬지. 지금은 생각을 바꿔서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쟤도 좋아질 수 있겠다고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착실한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사고 안 치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딴짓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학생이 이럴 수가 있냐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본인도 힘들고 아이들 교화를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가치관 안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온갖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지역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종교 간의 갈등도,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기 식으로만 사물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스트레스가 안 생깁니다. 내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라면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내 맛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좋아서 보기만 해도 죽고 못 사는데 상대방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죽도록 싫어하듯이 다릅니다. 그걸 지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간의 삶의 원리를 이해하더라도 바로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질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바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놓쳤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가벼운 자세로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과거엔 내가 어렸고 어리석었다. 이치를 이해 못해서 질투도 하고 짜증도 내고 해코지도 했구나. 앞으로는 바보 같은 짓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에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하고 본인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나간 인연을 붙잡고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상대방은 나의 실수를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살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쳐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다, 죄송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내가 사과를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용서 받으려는 것도 내 욕심입니다. 용서를 하고 안 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과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있어? 이러면 또 싸움밖에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이 불편하면 사과를 하고 이후에 사과를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영역이니까 공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니 지나간 과거는 내려놓고 지나간 인연은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실수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비장한 결심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 인간관계를 왜 맺을까요? 혼자 사는 것보다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이 관계를 잘못 맺으면 안 맺은 이보다 못합니다. 마이너스 효과가 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관계 맺기를 꺼리게 됩니다. 이게 군중 속의 고독이지요. 옛날에는 자기 가족과만 관계를 맺으면 됐습니다.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면서 부족 사회가 되고 그게 더 확대되면서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지구 모든 인간이 결합하면서 글로벌화되었지요.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 모두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옵니다. 내 생존의 세계는 이미 세계화가 되어 있는데 내 의식은 혼자 외톨이입니다. 여기에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하느냐?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부모는 어떻게 모셔야 하느냐? 이거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것 같은데 기본은 같습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관계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머리가 다 까맣지요. 서양 사람은 눈이 파랗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눈이 두 개고 입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전에 남은 나와 같다 혹은 나와 다르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 나와 고향이 같고 나온 학교가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반갑지요. 같은 점을 발견하면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애인이 되기도 하고 직원으로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지나 보니 어떤가요? 입맛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자꾸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원래 그랬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큰 발견을 한 것만큼 상대가 변한 것처럼 낯설게 느껴집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면이 강해지면 서로 만나고 시간이 지나서 서로 싫어하는 점이 강해지면 반응이 신통치 않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싫어하기도 하고 또 다시 좋아지기도 합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움직였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배신했다고 따집니다. 그런데 배신한 본인에게 따지고 보면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배신당했다는 사람은 엄청 분노하는데 본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 마음 간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같다는 전제 때문에 다른 것을 발견했을 때 실망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 안 하면 괴롭고요. 인정하면 안 괴롭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와 다를 뿐입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다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존중은 서로를 받들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을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나와 같아야 한다는 틀린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나와 생각도 같아야 하고, 취미도 같아야 하고, 입맛도 같아야 한다. 그런데 안 같은 걸 자꾸 같아야 한다고 우기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널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널 좋아하니까 너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은 강요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것은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이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남을 고치는 일은 어렵고요. 나를 고치는 일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과 힘이 강한 사람이 싸우면 힘이 센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이 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다가 막판에는 화를 못 이겨서 때리기도 합니다. 회사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장한테 힘으로 끌려갑니다. 소위 국가도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휘둘립니다. 세상이 옛날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직도 힘이 작용하고 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많을 때는 너무 힘으로 밀어붙이지 맙시다. 그게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힘으로 밀어붙이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인간 관계의 핵심은 평등입니다. 친구지간에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돈 있다고 너무 내세우면 다 밉상이에요. 인기가 너무 많아도 인간관계 깨집니다. 본인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벌어야 합니다. 친구지간에는 할 얘기가 없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들어주면 되고 웃어주면 됩니다. 술을 안 먹는다고 친구가 안 되면 그거는 친구가 아닙니다. 술을 하나도 안 먹어도 술값만 내주면 좋아하겠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담배를 안 피워도 친구 사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친구로 여기지 않고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모든 관계는 이해관계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장사하는데 신뢰가 안 가는 관계라면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끊으면 곤란한 문제가 있거나 다른데 거래할 곳이 없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